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오늘 원주를 비롯한 영서 남부 지역에도 오후 들어 곳곳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원주와 영월 지역에 내린 비의 양은 5에서 10mm 안팎으로 많지는 않지만 짧은 시간 동안 좁은 지역에 굵은 비가 집중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강원 중남부 내륙에 내일까지 20에서 60mm의 비가 오겠고 지역 간 강수 편차도 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흐리고 비가 오면서 폭염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많은 비가 예보되면서 강원도가 오늘 오전 6시를 기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와 18개 시군 공무원 236명은 비상근무에 돌입해 호우특보가 발효되면 즉각적인 대응을 하고 재취약 지역의 예찰 활동을 강화합니다. 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 재난안전 문자와 마을 방송 등을 활용해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토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슬기를 잡으러 강에 들어갔던 60대 남성 2명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물놀이에 출입이 금지된 장소였는데 매년 여름마다 가던 곳이라 익숙함에 구명조끼도 없이 물에 들어갔다 변을 당했습니다. 보도에 유주성 기자입니다. 수색대원들이 물살을 따라 이동하며 강 구석구석을 살핍니다. 물속에 얼굴을 담갔다 빼기를 수십 번. 찾았다. 사고 지점으로부터 100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남성은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5분쯤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섬강에서 남성 2명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한 명은 신고 30분 만에 찾았고 나머지 한 명은 2시간이 걸렸는데 2명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최초 발견 장소에서 하류 방향으로 50m 인근에서 첫 번째 실종자가 발견됐습니다. 처음 목격자의 진술된 그 사고 장소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다슬기를 잡으러 갔다가 한 명이 먼저 물에 빠졌고 근처에 있던 일행이 도와주러 갔다가 함께 변을 당한 겁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강폭이 100m는 넘는 구간인데 다슬기가 많은 강건로로 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이들은 매년 여름 이곳을 찾을 정도로 일대를 잘 아는 피서객들로 구명조끼나 튜브 등 안전장치 없이 물에 들어갔습니다. 매년 이맘때 오거든요. 매년. 저쪽으로 좀 깊은 데는 쏙 들어가거든. 빤스만 입고 가서. 사고 장소는 과거에도 순환사고가 발생했던 곳으로 현재는 차량 진입을 차단하고 출입금지 표지판까지 설치돼 있습니다. 여기가 유원지가 아니잖아요. 며칠 전에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나오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요즘 뭐 얘기한다고 말 들어요. 안 듣지. 지난 2022년부터 3년 동안 6월에서 8월 사이 전국에서 다슬기를 잡다 목숨을 잃은 사람은 모두 14명. 물놀이 금지 지역은 피하고 안전장비 착용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강릉의 한 정형외과 의원에서 허리 시술을 받은 뒤 이상 증세가 나타난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의 초기 조사 때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태였는데 유증상자 4명이 추가로 드러났고 이 중 1명은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배현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 강릉의 한 의원급 정형외과에서 허리 통증 완화 시술을 받은 뒤 이상 증세를 겪은 환자 4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가운데 1명은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고 밝혔습니다. 4분이 입원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역학관계가 있는지. 앞서 확인된 8명을 포함해 이상 증세를 보인 환자는 모두 12명으로 이 가운데 1명은 숨졌고 3명은 중태입니다. 해당 병원에서 시술을 받은 환자들 가운데 이상 증상자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보건당국의 추적 조사도 더욱 광범위해지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조사 대상을 최근 2주간 동일 시술을 받은 환자에서 7월 초까지 확대했습니다. 대상 인원만 260여 명에서 44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환자들에게 이상 증세가 발생한 원인은 황색 포도알균으로 확인됐지만 해당 병원에서 허리 시술을 받다가 감염된 것인지 여부는 현재 조사 중입니다. 황색 포도알균은 평상시 피부나 코 안에도 있는 흔한 세균이지만 혈관이나 척수액으로 직접 들어갈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혈액이나 연부 조직에
이렇게 옮겨지게 되면은 피 안에 있는 영양분을 세균이 먹고 자라면서 혈압이 떨어지고 전신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는 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난 것인지 인과관계 등을 확인하는 보건당국의 1차 역학조사 결과는 이르면 내일이나 모레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평창은 국내 대표적인 감자의 주산지지만 갈수록 생산량이 줄면서 고민이 깊었는데요. 최근 생산량도 많고 병해충에도 강한 신품종 감자가 개발되면서 농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감자 생산량의 65%를 차지하며 50년 가까이 국내 감자 시장에서 독주해온 수미감자입니다. 하지만 씨감자 방식으로 반복 재배되면서 퇴화 현상이 나타나 생산성이 30% 이상 줄고 병해충에 대한 내성도 약해졌습니다. 감자 주산지 평창에서 새로운 품종 개발에 착수한 이유입니다. 그렇게 2020년 탄생한 국산 품종 골든볼. 생육기간은 수미감자보다 열흘가량 길지만 병해충에 강하고 평당 생산량도 15kg으로 1.5배 더 많습니다. 쓸 수 있는 게 5개라면은 이거는 7개 정도가 나와요. 똑같이 2개를 내둬도. 예, 그러니까 한 2개 정도는 수확량이 더 좋고, 예, 그렇습니다. 크기 같은 것도. 크기는 이게 조금 더 굵어요. 이 골든볼 품종은 고소한 맛이 강하고 요리를 위해 갈거나 깎아 넣더라도 이렇게 색이 쉽게 변하지 않아 감자전이나 감자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요리할 수 있습니다. 2, 3년 전부터 전국 각지에서 시범 재배했는데 평창에서 동일 면적당 생산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생산성과 시장성, 재배 적응성까지 확인됨에 따라 평창군은 이 품종을 농가에 적극 보급해 재배 면적을 늘린다는 구상입니다. 감자면 평창군인데 지금 이제 감자가 그 연작쟁이로 해서 많이 이제 수량도 줄고 병해충 문제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창군에서는 감자 주산지의 명성을 찾고자 새로운 신품종을 선발해서 앞으로 확대 보급할 예정입니다. 수미감자의 퇴화와 함께 흔들리던 감자 주산지 평창의 위상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신품종 개발로 다시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삼척 도심 인근에는 대규모 시멘트 공장 부지가 수십 년째 거의 활용되지 않고 방치돼 있습니다. 이곳을 관광지로 개발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지역에선 자칫 사업이 성사되지 않으면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삼척시 정라동에 있는 시멘트 공장 부지입니다. 수십 년간 공장은 실제 가동되지 않고 자재 창고와 하청업체 사무실로 쓰이고 있습니다. 삼척시와 시멘트 업체가 지난 2017년 이후 이곳의 도시재생 사업을 논의해왔지만 큰 진전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년 전 민관이 업무 협약을 맺고 관광개발 사업에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시멘트 업체가 앞으로 5년간 1,500억 원 이상을 들여 숙박시설과 공동주택, 야영장, 광장 등을 갖춘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겁니다. 삼척시와 성장해온 향토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해당 부지에 대해서 삼척시의 정책 방향하고 주민 수용성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2030년까지 4단계별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인근의 이사부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 삼척시 주도의 관광사업과 연계해 삼척항 일대가 복합관광지로 바뀔 전망입니다. 앞으로 이 민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인데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지는 않습니다. 시멘트 공장 부지는 현재 일반공업지역인데 여기를 개발하려면 중공업 지역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삼척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변경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중공업 지역으로 풀어줬다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땅값만 올려주게 돼 특혜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형질 변경에 대한 어떤 그 특혜성 시비도 막아야 되고, 그다음에 개발하려는 의지를 확실하게 시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어떤 분담금 문제라든가 이런 걸 확실하게 해줌으로 인해서 삼척 도심 인근에 오랜 기간 흉물처럼 남아있던 시멘트 공장 부지가 새로운 관광 거점으로 변모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기환입니다.
강원권 최초 국립묘지인 국립횡성호국원이 이달 중에 중간 설계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업 계획이 공개됩니다. 국가보훈부와 횡성군은 오는 26일 중간 설계와 관련된 용역 설명회를 열고 횡성호국원의 세부적인 배치 구성과 건축 계획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훈부 설계에 맞춰 횡성군 차원에선 주민들과 협의한 농로 등 기반 시설을 어떻게 조성할지 주민 설명회를 열 예정입니다. 강원에선 처음 전국적으로 14번째 국립묘지인 횡성호국원은 국비 500억 원을 투입해 공군면 독촌리 39만 제곱미터에 2028년까지 2만 기 규모의 봉안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원주시가 오는 15일까지를 민생회복 소비쿠폰 소비촉진 주간을 정하고 전통시장 장보기 등 캠페인을 벌입니다. 원주시청 직원들과 원주 소비자 시민모임 등 20여 명은 오늘 자유시장 등 전통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갖고 소비쿠폰 조기 사용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원주시는 시청 전 부서와 관계기관, 자생단체, 소비쿠폰 조기 사용과 소비운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해 소비 촉진 분위기를 확산할 방침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2026학년도 공립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계획을 사전 예고했습니다. 유, 초 특수학교 교사는 유치원 32명, 초등학교 129명, 특수학교 7명 등 총 168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중등학교 교사는 18개 과목 교사와 보건, 영양 등을 포함해 모두 107명을 뽑습니다. 1차 시험은 유, 초 특수학교가 11월 8일, 중등학교는 11월 22일에 각각 실시될 예정입니다. 횡단보도를 교차로와 3m 떨어진 위치에 설치하면 우회전 차량과 보행자 간 충돌 사고가 7%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자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한 실험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대구의 한 교차로에 횡단보도를 3m 이격 설치했더니 차량과 보행자 충돌 횟수와 보행자 무단 횡단 횟수는 줄었고 우회전 차량의 일시정지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원주였습니다.